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요 파워피플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정 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알아보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으로 국정감사 우수사관왕에 선정된 윤재갑 의원을 모셨는데요. 윤재갑 의원님과 함께 그의 우수 국정 활동의 비결과 그리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필요한 지도자의 역할과 덕목, 자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재갑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 아, 예, 예, 좋습니다. 새해 어떤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자나깨나 우리 농어민을 위한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농어민들 위해서 네. 어떤 부분에 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어민들이 이제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줘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어민들 소득이 먼저 향상이 돼야지 젊은이들이 또 농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네.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소득 증대가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 농업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 일꾼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좀 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다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네. 대부분 대학을 나오고 해가지고 농업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하지만 네.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지원을 더 늘리고 네. 우리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좀 더 좀 이렇게 눈높이를 서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구가 해남 진도 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해남 진도 완도 지역구의 특징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해남반도 진도는 이제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해서 아, 그렇군요. 교통이 좀 불편하죠. 땅끝이 해남에 그렇습니다. 있죠? 예.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주 생산 수단이 농업과 수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농업수산업. 네. 네. 그래서 이 농업과 수산업이 이제 국민들이 우리 농업인,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네. 지역이 그만큼 어렵다는 특색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렇군요. 노령 인구가 많고, 노령 인구가 많고. 예, 예. 그러니까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수도권 또 대도시로 유출되는 이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인구 감소가 또 심각한 문제죠. 네. 해남 진도 완도에서 딱 하나 네. 가장 유명한 농수산물을 얘기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남에는 해남은 고구마, 해남 고구마, 쌀, 쌀. 네. 완도는요? 완도는 전복. 전복. 네. 아, 완도 전복이 최고죠. 네, 그렇죠. 아, 진도는요? 진도는 이제 울금, 네. 대파. 아, 그렇군요. 예. 진도에 진돗개들은 잘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진도에 진돗개들이 대략 몇 마리나 있는 거죠? 글쎄 제가 그 데이터는 좀 머리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진돗개 사업이 과거에는 이제 진돗개를 진도 밖으로 유출을 못 했는데 요즘은요? 요즘에는 이제 그 진돗개를 사육할 사람의 인적 사항하고 이런 것들 다 적어서 네. 제출하고 이제 외부로 이제 공식적으로 가져나와서 사육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다 기록해서 그럼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 네, 네. 그래가지고도 이 혈통이 제대로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밖으로 나오면 혈통이 보존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진도 내에서 네. 그 전문 사육 시설 안에서 네. 거기서 사육하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혈통을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밖에 나오면 일단 혈통 유지는 되게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제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남성답게 잘생기신 얼굴인데 혹시 뭐 진돗개처럼 용맹하게 생겼다. 네, 군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용맹하다는 표현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네. 용맹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이 내재되어 있는 거지 네. 밖으로 보기에 용맹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윤 의원님께서는요, 국정감사 네, 우수의원 사관왕, 네, 일관왕도 아니고 사관왕에 선정이 되셨는데 네. 우수 의정 활동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그 우리 보좌관들하고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 예, 보좌관.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려서 이제 농부의 아들로 자랐고 네. 또 퇴직 후에 입성하기까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한 10년간을 농촌에 살면서 쭉 봤거든요. 네.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것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보좌관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보좌관들을 채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좌관들 채용할 때도 이렇게 한 사람씩 제가 채용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아는 수석 보좌관을 통해서 나한테 설명만 하고 이 사람을 왜 채용한다고 설명만 하고 네. 네 중심으로 팀워크를 갖춰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군에서 이제 이 배운 리더십이 네. 이게 혼연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제가 이제 근거로 해서 백데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가서 주장하는 것이 심도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보좌관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네. 그걸 터득해서 가서 주장하고 했던 것이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자율성을 그렇습니다.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렇습니다. 그런 네. 팀워크를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상당히 뭐 효율성이 높습니까? 직접 해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제가 이제 국회 입성하면서도 이렇게 쭉 사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면 보좌관들끼리도 서로 이제 좀 불신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선임 보좌관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신 리더십을 지금 의정 활동에 접목을 해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군인 정신하면 상명하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는 좀 축돌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군대 리더십이 우리 제 또래 그 이상 연배 되신 분들은 이제 강압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연상하기 쉬운데 네, 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발적인 그런 복종이랄까, 네. 자발적인 또 이런 호응, 네. 그것이 있어야지 이 군대도 이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네. 강압적인 리더십은 앞에서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돌아서면 이제 그렇게 호응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군대도 요즘에는 특히 이제 요즘 강압적인 리더십은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말씀을 네. 정리해 보니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니까 오히려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더라. 그렇죠. 라는 이제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보니까 우리 윤 의원님 이력을 보니까요. 제1함대 사령관도 네. 하셨고 또 해군 군수사령관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1함대 사령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1함대 사령관은 이제 강원도 동해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아, 동해. 예. 네. 우리 해군 세력을 이제 할당 받아서 네. 거기에서 이제 운용을 하면서 동해 바다를 지키는 거죠. 동해바다. 예, 동해 바다라고 하면 우리 책임 작전 구역이 이 한반도보다 더 넓습니다. 아, 그렇군요. NLL이 거기 있죠. 그렇죠. NLL이 네. 있고 그래서 이제 동해 함대 즉 1함대의 주 임무는 적 잠수함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적의 북한 잠수함. 잠수함에. 네. 예. 북한 잠수함의 90% 이상이 동해 쪽에 배치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해군이 아픈 경험이 이 상업급 잠수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안인진 바다에 침투를 했는데 택시 기사가 아침에 그 길을 지나가다 발견한 그런 맞아요. 게 있었죠. 네네네. 또 이제 6호급 잠수정이라 이 조그만 잠수정이 그 어망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 어부 같은 신고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 번은 동해 해안에 잠수정이 침투한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네. 오고 간 걸 발견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함대 사령관이 보직 해임되고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잠수함을 탔습니다. 네. 그래서 잠수함 함장의 관점에서 우리 잠수함 작전을 적 잠수함에 대한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가서 좀 많이 수정을 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 사령관을 하면서 아마 그쪽의 동해 함대 사령관도 저를 알고 침투를 못했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잠수함 함장 출신이니까 네. 잘못 가면 천하에 네. 윤재갑 제독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1함대 사령관 네, 하셨고 네, 예. 1, 2, 3함대가 있는 거죠. 1함대는 동해, 2함대는 서해, 3함대가 남해. 남해.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해군 군수사령관 하셨는데 네, 예. 해군 군수사령관은 계급이 투스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장군이 됐습니까? 별 다는 게 소원인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죠 우리 배종호 우리 진행자님도 아시지만 네. 사실은 과거 정권에서 이제 특히 군부에 우리 제가 호남인데 네. 호남 인맥이 많이 약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거 이제 정권에서는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예. 그 이제 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령이 됐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별 하나를 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2개까지 달았어요. 오.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았다. 네. 왜 운이 좋았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진급 거기 시기에 걸려 있지 않았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통해서 이제 인사 이 어느 정도 균형이 네. 조금씩 맞춰져 가던 시기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물론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 혜택도 좀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역 균형 인사를 그렇죠.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네. 차별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결국 이제 능력대로 평가받으니까 네. 투스타까지 가셨는데 네. 그건 이제 타고난 장군의 DNA가 있으신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보니까 네. 우리 윤 의원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일을 갖고 계세요. UDT. 네, 네, 네. 그것도 특수전 여단장을 하셨는데 네, 네, 네. UDT 하면은 과거에 뭐 간첩 북파하고 그런 부대 아닙니까? 그거는 UDT는 이제 정규전 때에 그 임무를 하는 부대고, 네. 저는 사실은 UDT 경험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위관장교 때 네. 한 4년 반 시간을, 근무한 부대가 있는데, 네.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김신조 일일 사태. 김신조는 잘 모르니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북한에서 68년, 보낸 68년 1월 달에 김신조 일당의 이제 일개 소대병력이 청와대 뒷산까지 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렇죠. 살해하기 위해서. 살해할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 정부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대형 부대를 이제 육해공군에 만들었어요. 그게 UDT입니까? 아닙니다. 네. UDT는 이제 그 전부터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대에서 제가 한 4년 반을 근무를 했습니다. 네. UDT하고 비슷한 훈련을 하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UDT 여단장을 가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잠수함 전단장을 했습니다. 네. 그 잠수함 전단장보다는 UDT 여단장이 직급이 조금 낮아요. 네. 그 이제 잠수함 전단장을 마친 저를 UDT 여단장으로 이제 인사 예고가 돼서 네. 저 깜짝 놀랐죠. 네. 그럼 이제 주변에서 후배들이나 주변에서 들린 얘기가 야 윤재갑이 이제 물 먹었다. 네. 그런데 그때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이제 남해일 참모총장인데 경북 분이에요. 네. 그 진해 이제 그 인사를 어떤 이 철학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라는 걸 설명하러 연관장교들한테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를 딱 앞에 마주치니까 내가 윤재갑 제독을 UDT 여단장 보낸 이유는 UDT가 임무 중심의 그 역할을 하면서 네. 내부에 마찰이 없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잠수함 전단처럼 그렇게 멋있는 부대로 만들어 가라고 내가 윤재갑 제독을 UDT로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잡음이 싹 없어진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 UDT 네. 이 특수전 여단장을 하셨는데 실제 그러면 UDT 부대원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어떤 훈련 했습니까? 겨울철에 이제 뭐 윗몸 그 탈의하고 구보를 한다지 그게 이제 그저 유튜브 영상에도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직접 하셨어요? 그렇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잠수 훈련도 같이 잠수도 하고. 하시고. 예. 네. 체력이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체력이 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체력이나 뭐 이런 거는 또 자신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그 사관학교 시절에 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 네. 19 네. 국난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화제를 좀 바꿔서요. 네.